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같습니다.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4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이 매주 발표되는 걸 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든 지금 여론조사는 틀립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총선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한 여론조사원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다 속아버린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은 그 여론조사 결과의 파워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그 점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조작도 마음대로 합니다. 처벌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일보의 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여론조사 조사원 경력 6년차 김모 씨, 여자입니다. 41살이라고 합니다. 2016년 한 중소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참여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큰 회사에서 할 때는 이 지도도 받고 감시도 받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조작을 시키자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것보다 2배 많은 보수를 줬다고 합니다. 역시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웹에는 RDD, 그러니까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거는 RDD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미리 명부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작위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여론조사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자, 관리인이라고 소개한 30대 남성은 이 김씨 여론조사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불가피한 방법을 쓰게 됐다. 문제가 생기고 내가 다 책임진다. 걱정 마라. 2배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 도시의 거주자 3,000명의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빽곡이 담긴 파일을 줬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붉은색으로 따로 표시한 우선 조사 대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DB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따로 조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김 씨는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작을 지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RD입니까? 꼼수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겠죠. 더구나 이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 결과의 왜곡을 청탁하는 외부의 유혹. 쉽게 넘어갑니다. 돈만 있으면 여론조사 마음껏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도 거의 없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결과를 부풀리거나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기관의 권위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원 선발, 교육,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 결과 추출, 이게 검증된 회사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게 아니라 이 명예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겁니다. 리얼미터와 갤럽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지만 지금 국민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이걸 믿습니까?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 10명 중에 2명 될까 말까인데 40% 이상, 40% 중반의 이 여론 지지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특히 지금 정당도 문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 공천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잘 나온 사람들을 공천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이걸 하게 되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뭐 조직을 활용해서 전부 집에서 전화 대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한 건지. 자, 2014년 지방선거 때 3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러 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날까지도 내가 우세한 걸로 나왔다. 그런데 결국 졌다. 자, 이거는 한국당의 한 관계자의 회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여론조사가 지금 돈에 의해서 또는 특정한 권력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얼마다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물론 트렌드는 볼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경우는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도 하고. 예컨대 지난 얼마 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을 때 갤럽은 4%인가 떨어지고
3, 4% 떨어지고 이쪽 리얼미터는 3, 4%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론조사의 맹점입니다.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당시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단과 친인척을 동원해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휴대폰 하나로 착신 전환한 뒤 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여론조사의 맹점에 노출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우리 사법체계에서 이걸 견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여론조사의 높아진 이상에 비교해서 이 모니터링이나 이 검정 시스템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자, 업계 상위권 이런 곳은 몇 군데는 제대로 합니다만 대부분의 중소 여론조사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이것을 하는지 걸러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할 경우는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벌금 100만 원, 그 다음에 곧 좀 지나면 또다시 다른 회사 만들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빨리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5개월여로 남았습니다. 또 공천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겠죠. 또 여론조사 업체들은 돈을 왕창 벌겠죠. 돈을 또 많이 주면 또 조작을 하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의 의욕적인 3회에 걸친 일면 시리즈 여론조사 특집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중앙일보 보도를 근거로 해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비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